헤어질 때는 비수 팍팍 꽂히는 모진 말을 하면서 본인은 이미 마음 정리가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더라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견고한 연애를 했을 때는 이렇게만 하면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후폭풍 오기 딱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커플이 있는데 바로 얼마 전 종영한 TV 프로그램 환승 연애 중 나연님과 희두님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나한테 전부였고 내가 전부라 생각했던 상대방의 갑작스럽고 단호한 헤어짐 통보에 대부분은 충격을 받아서 붙잡거나 꾸질꾸질 평소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헤어짐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 중에 환승 연애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저 또한 소심한 과몰입러 중에 하나였어요. 환승 연애 에피소드 중에 나온 혜은, 나연님 여자 출연진들이 나는 X를 어느 정도까지 붙잡아 봤는지 귀여운 구질구질 토크 배틀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도 많이 공감했지만 환승 연애 여자 출연진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붙잡고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짠하면서도 귀여운 에피소드로 남아있잖아요. 상대방을 많이 붙잡아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만 같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만 잘하시면 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방의 마지막 말에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동안 헤어짐을 많이 고민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헤어짐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저항을 거는 행동에 상대방은 방어 기제로 진짜 마음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더욱 상처되고 냉정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붙잡을 거면 진작에 노력하지 왜 이제야 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노력해줄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청개구리 효과가 발동돼서 더욱 단호하게 헤어짐을 고수하게 돼버려요. 연애할 때는 너무나 다정하고 착하던 상대방의 단호한 모습을 처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착하던 사람이 이별을 말할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만 생각나요.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얼 생각하든 가장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헤어짐에 절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감정들이 들 수 있었고 상대방도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참고 참다가 마음을 표현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은 감정이 앞서고 시야가 좁아져서 헤어진 상황만 생각하면 재해가 불가능할 거야. 미시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지만 재해를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랑의 주파수가 맞는 견고한 연애를 하셨을 때 이렇게만 하시면 상대방에게는 폭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애를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남성적 성향,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성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향에 따라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고 계신가요?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고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대로 사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연인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지키려고 각자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나중에 대화하면 서로가 의뢰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랑의 언어, 사랑 주파수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면 그 연애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랑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그런 연인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사랑 주파수가 맞는다고 하는 건데요.
서로의 외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만족도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랑의 주파수가 잘 맞으면 서로 헤어지고 나서도 후폭풍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적 성향의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챙겨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애의 만족감을 느끼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상대방에게 끌립니다. 보통 연애에서 부성애, 모성애가 뿜뿜하는 보호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적 성향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관심과 확신,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랑의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빠와 엄마처럼 챙겨주고 내가 힘들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끌리게 돼요.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원하는 욕구를 보완하고 채워주는 사랑 주파수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너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존심 문제, 사소한 문제들로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던 그 사람이 그리워서 결국에는 후폭풍이 와서 재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후폭풍 오기 딱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커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TV 프로그램 환승연애 중 나연님과 희두님 커플이에요. 희두님은 나연님에게 말로는 철 좀 들라 하면서 아빠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마치 나연님의 보호자 같아요. 나연님은 희두님에 대해서 희두가 나 키웠다 라고 표현하면서 희두님한테 매번 혼났다고 자존감 떨어지고 속상해 하면서도 희두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잘 가라고 말하고 싸워도 우산을 나연님에게 기울여주는 사람이라고 나연님은 말해요.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프로그램에서 두 분을 보면 서로의 X가 아니라 여전히 애증이 보이는 현재 진행용 커플 같았습니다. 희두님, 나연님 커플은 4년 동안 3번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반복하면서 결국 채컷까지 되셨죠. 형커이기도 합니다. 희두님과 나연님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희두님이 잔소리하고 나연님은 서운해하고 정말 서로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좋은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자주 반복되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 헤어지지 어떻게 다시 만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희두님, 나연님에게는 서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 주파수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서로가 가장 원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희두님이 나연님에게 난 너의 그런 모습이 싫어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싸우는 상황에서도 희두님은 나연님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많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름 과몰입러였던 시청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희두님은 나연이가 싸우면서도 우는 나연님에게 차 뜨겁다 말해주고 또 달래주고 나연님이 우니까 안경을 벗겨서 눈에 붙은 휴지 떼주고 눈물 닦아주고 나연님이 컵을 깨서 치우려고 해도 못 치우게 하고 혼자 다 치워버리고 꼭 희두 나연인 커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플 여행을 가서 대판 싸웠는데도 연인의 예쁜 사진을 남겨주고 싶어서 사진은 정성스럽게 찍어주고 연인이 화나서 싸우고 자리를 박차고 먼저 집에 가는데도 걱정돼서 조심히 들어가는지 뒤에서 따라가주고 진짜 바닥까지 보이도록 싸우면서도 연인이 추워하면 옷을 벗어주고 냉전 상태인데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데리고 가고 안절부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연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도 나연님이 연애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티격태격 하다가도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서는 서로가 상처받을까봐 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챙겨줘야 할 상황에서는 싸우면서도 서로를 챙겨주고 화법적으로 잘 안 맞는 모습이 있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워서 화가 나서 쾅 하고 나가려다가도 그래도 다시 대화는 해보려고 하고 서로의 모습에서 미련 뚝뚝 다들 느끼셨나요? 이전 연애를 말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가족만큼의 존재이고 서로 가족만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주파수가 맞는 연애에서는 유대감과 안정감 속에서 서로에게 가족애가 느껴집니다. 둘의 연애를 들어보면 수많은 다툼 속에서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그걸 또 안정감으로 채워주면서 서로의 가장 필수적이며 우선적인 욕구를 정말 잘 채워줬던 게 보여요. 이런 걸 견고하다고 하죠. 그리고 둘은 환승연애 프로그램 내에서 X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경험하면서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에 다른 사람이 채워준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역시 이만한 사람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서로를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나고 더 다정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사람이라서 소중하고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분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서로의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유대감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사귈 때는 싸우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수만 가지인 것만 같아서 믿고 화나지만 막상 떨어져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게 다시 서로를 찾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후회할 거 너무 잘 아는데 권태감, 자존심, 계속된 싸움이 반복되어서 지친 마음에 결국 헤어짐을 말하지만 사랑 주파수가 맞는 견고한 연애를 했다면 정말 시간만 지나도 상대방이 주었던 그 매력이 사실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이었고 필요한 욕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또 서로를 찾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에게만 있었던 유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좀 더 빨리 오도록 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클 때는 우선 우리 쪽에서 소리를 줄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SNS 관리를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과 가장 좋았을 때 했던 데이트 장소에 제3자와 간 것 같은 사진, 상대방이 가장 좋아했던 내 모습을 제3자가 찍어준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본인 외에 누군가를 새로 만날 거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해요. 견고하게 유대감이 형성된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사진들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어서 후폭풍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상대방은 맞아.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지. 나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아, 이러다가 진짜 누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들면서 우리와의 좋았던 추억들이 미화되고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런 연애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연락이 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시련 앞에서 하염없이 흔들리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 아픔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의 더 행복한 나를 위해 아파야만 했던 거예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실 거고 그만큼 넓고 깊어진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픔이라는 선물에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벗삼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온전함으로 성장해 건강하게 재회하시길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